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심판 정말 그날까지 자 이거 혈서는 아니고요. 저희 안전빵빵 네. 예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변성원님께서 한국에 오셔갖고 이제 뵀어요. 네. 참 후원도 마음의 후원 뭐 많이 해주셔갖고 근데 아주 젊은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성원하고 계시니까 기운 내라고 저희에게 덕담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정경심이 구속이 됐는데 발목을 잡은 게 반바지 차림에 PC 반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경심이 말하자면 WFM 주식에 대해서 올라 내려 막 이런 게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정경심의 18인의 변호사들이 놀랐다는데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네. 대화를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의한 내용이 네. 공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깜짝 놀랐다. 네. 그렇다면은 그거 위에도 많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생각하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또 언론에서 나온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경심 조국이 검찰에 검찰 천원 네.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맞을 겁니다. 지금 네. 계속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경심 검찰 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으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제 뭐 제가 그 구속 수사를 받고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구속되기 전까지는 곧 풀려날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속되는 순간 이때 이제 검찰의 어떤 의도대로 쫙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의 입도 곧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네. 네. 희망은 사라지고죠. 지금 네. 우리 안영환 선수 얘기처럼 정말 구속된 순간에 모든 것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신의 자유가 구속되면서 이 뇌피셜도 이제 꺼지게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20일 동안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 확증을 가지고서 증거를 가지고서 정경심을 몰아세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요 제가 볼 때는 정경심은 두 손 다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명의 일단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일들이라든가 발언들 이번에 이제 이 쉴드를 치는 이 문건들을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가 이걸 보면서 얘네들 왜 이렇게 허접해? 그만큼 얘네들이 보이는 게 없구나. 얘네들이 준비한 게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경심의 구속 영장에다가 아예 조국 관계하고 이 겹칠 거는 싹 뺐다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의 엄청난 자존심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은 검찰이 수사해 왔던 내용을 노출시키면은 네. 변호인단이 대비를 합니다. 서로 굉장히 머리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하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북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북한 정보를 뭘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보 취득 능력을 노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찰도 구속영장에 몽땅 다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 반응을 이제 대응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재판 가서 그냥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조국 관련 혐의들은 이번 구속영장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정경심과 조국은 사실 공범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은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럼 조국 쪽에서 반응을 보이니까 또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은 조국이죠. 그렇죠. 이제 정경심 어찌됐든 구속 이제 재판 가는 거고 조국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까가 이제 검찰의 이제 관심이자 과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뭐 조국이 정경심 면회가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론 기자들이 찍기도 했지만 그 조국의 어떤 이미지 정치는 영원한 것 같습니다. 아이 데리고 막 그 기운 없는 표정으로 하고 그런 점에서 조국이 저는 본심을 또 드러낸 점도 있다고 봐요. 다음 주에 아마 조국은 수사를 받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 출석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조국은 무조건 포토라인 앞에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조간회를 수사하면서 검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국이 첫 번째 수혜자가 사실상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볼 때.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웃기고 있는 정말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조국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확실하게 털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혐의는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뇌물죄,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 위조, 그렇죠. 유턴, 네, 네. 그게 포함이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가 두 가지 큰 그 혐의를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제 블로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회사에서 볼펜 하나도 못 갖고 오는데 네. 그 PC를 자기 집으로 갖고 오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네. 진짜 우리가 조국처럼 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 PC나 노트북을 자기네 집에 와갖고 그냥 숨겨가지고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점에서 조국이 횡령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절도죄입니까? 절도죄 이거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직자 그 윤리법 위반 이 뇌물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제 무슨 뭐 네. 조홍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조홍천 의원하고 같이 출연했잖아요. 그 다음날 이야기한 것 다음날 같아요. 얘기한 것 수요를 같아요. 했는데. 네. 근데 조홍천 의원은 본래 좀 그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제 사석에서 앉아서 아니, 거기는 그냥 배째라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우리 프로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아주 좋겠다. 여유 있게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검사라면 뇌물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공직자면 일단 우리가 공직자를 조사할 때는 뇌물죄가 기본 타겟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경심이 어찌됐든 WFM인가요? 그 주식을 7천원짜리 5천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의 시세 차익을 봤어요. 네.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 조국 통장에 돈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그 집안은 부인이 뭐 사는지 모르고 보내면 5천만 막 보내는 그건 아니겠지요. 뭐 하려고 해? 그래? 상의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2억의 네. 차익이 결국은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노출된 것 뿐이고 그 위에도 많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기본적으로 뇌물죄 1억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네. 몇 년 살게 돼요. 그래서 네. 조국은 아마 순서가 이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부터는 조국을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정경심 같은 경우는 구속 기한이 20일입니다. 20일 내에 또 기소를 해야 돼요. 남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에도 조국의 수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부터 나와서 이제 조국도 뇌물죄 네. 참 쪽팔린 이야기입니다. 제 쪽팔리겠죠. 그렇게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깨끗했던 조국 전 장관님께서 미스터 오브 저스티스 정의의 장관님께서 이제 뇌물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경심의 영장에서 제외시킨 게 입시 비리. 네. 이 표창장 위조 이 부분 특히 이제 인권법 센터에서 조국이 이렇게 발행해 준 거 찍어가지고 이거 그다음에 불법 사모펀드라든가 운동학원의 이 사유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운동학원이 그러니까 조국이 뭐 운동권에 있었다 하는데 운동권에 있지 않고 운동권에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직접 조사하게 되면 조국의 이 형량은 경심이보다 훨씬 높을 거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경심보다 조국에 대해서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FM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조국이 민정수석 있을 때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수억 원을 더구나 재산이 아무리 54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수억 원을 몰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조국은 그 검찰 앞에서 정말 알몸으로 완전히 스캐닝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WFM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조범동이죠. 오촌 네, 조카가 코링크인이라는 회사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제재 조치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 해안을 가진 친구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검찰은 조국이 말을 준 거 아니냐? 또 이 시각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게 네. 하나씩 걸리면은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범동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범동 지금 계속 데려다가 조사합니다. 언론은 이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조범동 이런 사람들 구속된 상태인데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검찰의 압박 수사에 사실 그것도 이제 뭐 검찰 수사 기법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나 그때 그 당시에 했어 하는 순간 또 그런 증언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국은 굉장히 이제 공공한 입장이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게다가 뇌물죄는 커요. 그럼요. 뇌물죄는 그렇습니다. 다른 공직자 관련 범죄는 형량이 큽니다. 지금 정경심 관련 범죄는 양대 작은 것들이 11것이 이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뇌물죄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를 함께 이제 구속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하는데 그렇게 드물지도 않았습니다. 장영자, 이철이라든가 뭐 모자 구속, 뭐 부자 구속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국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 달짜리였지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김영우님은 빨리 보수 우파가 자리 잡게 목포에 출마하시라고 막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8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 우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이번에 세워야 됩니다. 내년 총선 전략 10월 30일 저희 안방 정모에서 확실한 전략 네. 여러분과 함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